어여쁘고 착하기만 한 우리 형님이 낯선 남자들에게 이상한 연락을 받았어요. 형님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억울하다고 우시기까지 했죠. 저는 올해 40살, 결혼 8년 차예요.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는 김에 저도 시댁에 인사드리고 근처 형님 댁에서 지내기로 했죠. 형님은 저보다 10살 많으시지만 늘씬하시고 피부도 맑아서 동네에서도 동안미인으로 통하셨어요. 얼굴만큼 마음도 고우셔서 제가 참 잘 따르는 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나이 들면 형님처럼 외모로는 나이값 안 하는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형님은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으시고 화장도 정갈하게 하셨거든요. 50대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이셨죠. 동서, 어서 와. 형님은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마침 아주버님도 몇 달간 해외 출장을 가셔서 적적했다며 제가 온 걸 무척 반겨주셨죠. 저는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형님이 좋아하시는 난초가 놓여 있었죠. 모든 게 형님답게 우아했어요. 형님, 제가 한 달이나 있는데 괜찮으세요? 뭘, 오히려 반가워.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더라고. 형님은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죠. 형님이 SNS에 올린 사진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형님은 요리와 정리를 잘 하시는데 그 솜씨를 뽐내는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셨어요. 사진 속 형님은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차를 내오신 형님의 표정은 뭔가 무거웠어요. 찻잔을 내려놓으며 형님이 말했죠.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 모르는 남자들이 내 온라인 글에 이상한 댓글을 달아. 형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어떤 댓글이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어. 그냥 자주 사진 올려주세요. 멋지십니다. 이런 거였거든. 근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 오늘도 그 카페 가셨네요. 얼굴 나온 사진 더 많이 올려주세요. 역시 그 옷이 잘 어울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 갔는지, 무엇을 입는지 아는 것처럼 말이야. 형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굴었죠. 친구들만 볼 수 있게 바꾸는 건 어때요?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내가 여기서 소소하게 수익도 내고 있거든. 업체들이 협찬도 주고 친구만 보도록 하면 그게 다 끊기잖아. 형님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보여주셨어요. 최근에 올린 사진에 달린 댓글들이 보였죠. 대부분 정상적인 것들이었지만 몇몇 댓글들은 확실히 섬뜩했어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저도 그 식당 자주 가요. 주차장에서 봤는데 멀리 있어서 인사를 못 드렸네요. 그래도 뵈서 반가웠어요. 댓글들을 읽으니 불안감이 커졌어요. 이건 단순한 관심 표현이 아니었죠. 누군가 형님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형님, 이거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혹시 스토킹은 아닐까요? 신고도 해보셨어요? 신고는 해봤지. 근데 직접적인 협박이나 욕설이 아니라서 처리가 안 된대. 그냥 관심 표현이라는 거야. 형님은 소파에 기대며 눈을 감으셨어요. 순간 형님이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죠. 저는 물을 형님께 건네며 말했어요. 제가 며칠 있는 동안 같이 해결책을 찾아봐요. 일단 집 주변 보안부터 점검하고요. 고마워, 동서. 사실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그랬어. 남편한테 말하면 걱정만 할 것 같고. 형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두려움을 저는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형님이 마련해주신 방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죠.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형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처져 있었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형님을 도왔어요. 형님,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그냥 그랬어. 형님의 대답이 짧았어요. 아마 잘 못 주무신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형님이 다시 핸드폰을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새로운 댓글들이 빼곡했죠. 왜 전화 안 받아요? 유나 씨 먹튀하셨어요? 유나 씨 이러실 거예요? 댓글마다 유나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유나가 누구예요? 나도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유나라고 부르더라고. 이상했어요. 형님의 본명은 명숙이에요. 온라인에서 본명을 쓰지는 않기에 사람들은 형님의 본명을 모르고 있었죠. 그랬는데 다짜고짜 유나 씨를 찾으니 어이가 없긴 했어요. 형님은 불안한 듯 손톱을 만지작거렸어요. 형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밤사이 형님의 얼굴은 더욱 여위어 보였어요. 형님, 밤에 잘 주무시는 거예요? 솔직히 잘 못 자. 밤마다 문 잠근 거 몇 번씩 확인하고 창문도 다 확인하고 조금만 소리 나도 깨고 그래. 형님은 그 일로 계속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형님과 차를 마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형님이 문을 열자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명수가 잘 잤어? 형님 친구라는 선미 씨가 찾아온 거예요. 같은 라인 댄스 동호회에서 만났다는 분으로 활달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선미 씨는 단발머리에 화사한 메이크업,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어요. 말투부터 몸짓까지 모든 게 활기차 보였어요. 이쪽은 우리 동서야. 이쪽은 선미, 내 친구야. 안녕하세요. 명숙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박선미라고 해요. 선미 씨는 악수를 청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몇 달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나이도 같고 취미도 같아서 금방 친해졌지. 형님이 설명하시는 동안 선미 씨는 거실을 둘러보며 소파에 편하게 앉았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러웠죠. 너 왜 얼굴이 안 좋아? 못 잤어? 그게 그 일 있잖아. 내 사진에 이상한 댓글 달리는 거. 오늘도 그 이상한 글이 떴어. 형님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선미 씨에게 최근 댓글들을 보여주셨죠. 선미 씨는 화면을 빠르게 훑어봤어요. 아휴, 그거 요즘 사기 수법이야. 나도 당했잖아. 그렇게 메시지 보내다가 돈 요구하더라고. 무슨 로맨스 스캠 그런 거 노리는 거래. 선미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형님의 핸드폰을 덥석 집어 능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죠. 이런 거 다 차단해야 해. 봐, 이렇게 하면 돼. 선미 씨는 빠른 속도로 몇 개의 메시지와 댓글을 차단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였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친한 친구가 도와주는 거겠거니 했죠. 선미 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술술 풀어놓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기를 당할 뻔했는지,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생생했죠. 선미야, 고마워. 근데 이게 정말 사기일까? 너는 대화를 안 해봤잖아. 시간 두고 지켜보면 분명 돈 얘기 나왔을 거야. 선미 씨는 1시간쯤 더 있다가 약속이 있다며 일어났어요. 저는 선미 씨를 배웅하며 현관까지 따라 나갔어요. 그녀가 신발을 신는 동안 저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죠. 선미 씨, 혹시 형님이랑 같이 자주 나가세요? 응. 아, 일주일에 한두 번?
라인댄스 수업 같이 가고, 가끔 카페도 가고 그래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선미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나갔어요. 그날 저녁, 형님이 다급히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동서, 이거 봐.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보냈어? 사진 보내면서 유나 맞는데 왜 아닌 척하냐고? 그 속엔 형님이 소나트를 날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카페 테라스에서 찍은 것 같았죠? 형님의 소라색 원피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거 나는 맞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낸 적 없어. 누가 찍어줬는지 기억나세요? 응. 이 사진 선미가 찍어준 거야? 형님이 두려움에 울먹였어요. 긴장하고 계셨죠. 저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발신자의 계정은 비공개라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유나 씨, 사진 예뻐요. 그런데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약속은 지켜야죠. 메시지 내용이 섬뜩했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죠. 배경에 카페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형님,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한 달 전쯤 선미랑 카페 갔을 때인데 선미가 예쁘게 찍어준다고 포즈 잡아줬어. 분명 내 폰에만 있던 사진이야. 혹시 내 폰 해킹당한 걸까? 형님은 무척이나 놀라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형님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어요. 선미 씨가 찍어준 사진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갔을까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일단 형님을 안심시켰어요. 피해본 것이 없기에 경찰 신고도 할 수 없었지만 같이 방법을 고민해보기로 했죠. 선미 씨 말대로 인터넷 사기일 가능성도 열어두고요. 그 일 이후 저는 형님을 곁에서 더욱 챙겼어요. 같이 장 보러 가고 라인댄스 연습도 따라가서 기다려 주었죠. 형님 혼자 두기가 불안했거든요. 며칠간 지켜보니 이상하게도 선미 씨는 거의 매일을 형님 댁에 들렀어요.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형님과 함께 집으로 오는 거였죠. 여기 좀 앉아봐. 선물 가져왔어. 선미 씨는 밝게 웃으며 뭔가를 형님께 내밀었죠. 남자친구가 또 보내줬어. 이번엔 커피 쿠폰이랑 베이커리 상품권이야. 우리 같이 써야지. 선미야, 그만 좀 나눠줘. 네 남자친구한테 너무 얻어먹는 것 같아. 에이, 뭘? 나도 너랑 있는 게 좋으니까 부담 갖지 마. 형님에게 들으니 남자친구가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보는 대신 저렇게 선물을 자주 보내준다고 했어요. 선미 씨가 형님하고 그 쿠폰으로 자주 밥도 먹고 차도 마신다고 했죠. 선물도 나눠주고요. 선미 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상품권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커피 전문점 쿠폰, 레스토랑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까지 종류도 다양했죠. 우와, 남자친구분이 정말 잘해주시네요. 제가 말하자 선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신경 써주나 봐요. 아, 맞다. 이것도 받았어. 예쁘지? 선미 씨는 큰 쇼핑백에서 핸드백을 꺼냈어요. 유명 브랜드였죠. 선미 씨가 자꾸 형님에게 나눠주니까 형님도 고마워서 남친하고 쓰라고 상품권도 사주고 커플 용품도 선물했다고 했어요. 저라면 저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오면 귀찮을 것 같은데 형님은 자기를 좋아하고 잘 챙겨주는 선미 씨에게 모질게 대하지 못하셨어요. 얼굴만큼 마음도 선한 형님은 선미 씨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게 수상했어요. 굳이 그 선물들을 들고 와서 형님한테 자랑하는 것도 이상했고, 굳이 형님하고만 이렇게 붙어 지내려는 선미 씨가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선미 씨 남자친구가 너무 자주 선물을 보낸다는 것도 왠지 찝찝했어요. 제가 와 있는 사흘 내내 매일 와서 남친에게 받은 선물을 자랑하는데 이게 정상인가 싶었죠. 이 목걸이도 봐줘. 어제 택배로 왔는데 예쁘지? 와, 정말 예쁘다. 남자친구분이 센스가 좋으시네. 마음씨 고우신 우리 형님은 예쁘네, 잘 어울리네 하며 칭찬도 해주셨어요. 선미 씨는 더욱 신이 나서 자기 남자친구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늘 비슷한 이야기만 했어요. 사건은 5째 날에 터졌어요. 아침부터 형님의 휴대폰 알람이 쉴 새 없이 울렸죠. 저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형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서, 이것 좀 봐. 저는 급히 달려갔어요. 형님은 창백한 얼굴로 핸드폰을 들고 계셨죠. 갑자기 형님 SNS에 수십 개 악플이 한꺼번에 달린 거예요. 유나 씨, 왜 내 돈 받고 잠수 타요? 사진이랑 다 똑같은데 왜 딴소리 해요? 먹튀녀 신고합니다. 경찰 신고할 거예요. 댓글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심지어 어떤 남자는 메시지로 형님 사진이 걸린 오픈 채팅방까지 캡처해서 보냈더라고요.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그 방 제목은 유나 하트였어요. 대화 내용을 보니 형님의 얼굴 사진이 여러 장 있었고 달콤한 말들이 오갔죠. 보고 싶어요, 유나 씨. 다음 달에 꼭 만나요. 선물 받으셨어요? 또 다른 사람이 사진을 보냈어요. 너 해외여행 다녀오느라 연락 못했다는 것도 뻥이지? 그 메시지와 함께 형님이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형님은 검은 코트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동서, 분명 내 얼굴 맞는데 나는 프랑스에 가본 적이 없어. 사진 속에 있는 옷도 내 거가 아니야. 근데 이 사진 뭐지? 형님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저는 형님의 핸드폰을 받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얼굴은 명백히 형님이었어요. 하지만 옷차림은 형님이 입은 적 없는 스타일이었죠. 저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합성 사진이라는 걸. 때마침 선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명수가 오늘도 남친이 백화점 상품권 보냈어. 같이 가방 사러 가자. 선미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경쾌했어요. 형님은 순간 망설이셨죠. 저는 형님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만나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망설이던 형님을 설득해서 평소 선미 씨랑 자주 간다는 카페로 갔어요. 제 모든 촉이 선미 씨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형님도 이쯤 되니 선미 씨가 의심스럽다고 하셨어요. 카페에 먼저 도착한 선미 씨는 태연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명수가 여기야. 저희는 선미 씨가 앉은 테이블로 갔어요. 형님은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는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형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선미야, 네 남친 이름이 혹시 재민 씨야? 어? 맞는데? 어떻게 알았어? 선미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어요. 뭔가 잘못 말했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죠. 그 사람이 나한테도 메시지를 보냈어.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선미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선미 너한테도 연락했다던데. 한 볼래? 뭐라고? 선미 씨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재빨리 움직여 그녀의 핸드폰을 낚아채듯 빼앗았죠. 이게 뭐예요? 열린 화면에는 오픈 채팅 대화창이 빼곡했어요. 저는 그녀의 핸드폰을 훑었어요. 야, 돌려줘! 선미 씨가 전화기를 되찾으려 몸부림쳤지만 형님이 딱 막아섰어요. 형님의 표정은 창백했지만 단호했죠. 저는 화면을 빠르게 넘겼어요.
저의 의심은 맞아떨어졌어요. 그녀가 유나 씨였어요. 선미 씨의 채팅방을 살펴보니 우리 형님의 얼굴 사진을 프로필에 올려놓고 유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채팅방은 수십 개가 넘었고 모두 다른 남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보고 싶어요, 유나 씨. 선물 마음에 드셨나요? 우린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저 다음 주에 유나 씨 동네 가는데 시간 되면 만날래요?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기다릴게요. 생활비 힘드시죠? 조금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남자들이 보낸 모바일 쿠폰, 선물 확인 메시지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심지어 송금 확인증도 있었죠.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금액도 제각각이었어요. 선미 씨, 이게 다 뭐예요? 화가 나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미야, 이게 다 뭐야? 형님도 화가 많이 나셨죠. 선미 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어깨가 작게 들썩였죠. 그냥 장난이었어. 나한테는 그런 관심 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 얼굴이면 가능하잖아. 선미 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죠. 장난이라니.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사람 인생을 훔쳐? 형님은 눈물을 삼켰어요. 형님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으셨죠. 너한테 입 닦은 거 아니야. 내가 사준 커피랑 밥이랑 선물들 어디서 왔겠어? 선미 씨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다시 핸드폰 화면을 살펴봤어요. 갤러리에는 형님의 사진이 수백 장 저장되어 있었죠. 일상 사진, 카페 사진, 운동 사진. 모두 선미 씨가 몰래 찍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AI 사진 편집 어플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하나를 열어봤죠. 거기에는 형님의 얼굴이 다른 배경에 합성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에펠탑 앞 해변가, 고급 레스토랑. 형님이 가본 적 없는 장소들이었죠. 알고 보니 선미 씨는 포토샵과 AI 편집 툴로 사진을 교묘하게 조작해왔던 거예요. 우리 형님의 실제 일상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었죠. 형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훔쳐서 유나라는 가짜 인물의 삶으로 포장했던 거예요. 네가 라인 댄스 할 때도 장 볼 때도 다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었어. 그걸로 남자들한테 관심 받고 싶었어. 선미 씨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어요. 형님과 친해진 것도, 매일 들른 것도, 선물을 자랑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던 거죠. 처음엔 정말 그냥 호기심이었어. SNS에서 남자들이 예쁜 여자한테 쉽게 돈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근데 내 얼굴로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네 사진을 썼어. 너는 예쁘고 나이도 젊어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이잖아. 처음에는 한두 명에게만 시도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돈과 선물이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 용기가 생기더라. 그래서 온라인 채팅을 여기저기 더 늘렸어. 남자들한테 받은 선물 쿠폰으로 너랑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나도 양심이 찔렸어. 그래서 너한테 잘해주려고 했어. 내가 받은 거 나눠주고 너 좋아하는 것도 사주고.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아? 형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형님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형님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형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나 그래도 한 번도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 다들 만나볼까 하는 척만 한 거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던 거겠지. 내가 아닌 걸 들킬까봐. 그때 카페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더 시끄럽게 하면 동네 사람들 다 알게 될 것 같아. 걱정된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형님을 데리고 나왔어요. 선미 씨에겐 경고를 남겼죠. 당신 각오하고 있어요.
선미 씨가 저희를 따라 나왔어요. 카페 입구에서 선미 씨가 형님 팔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제발, 나 좀 한 번만 봐줘. 응? 부탁이야.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어른이니 책임은 지셔야죠? 우리 형님 명예는 어떻게 할 건데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선미 씨는 다시 고개를 숙였죠. 결국 형님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명예 도용, 사기, 사진 무단 사용. 죄목은 여러 가지였죠.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선미 씨의 범행이 더 드러났어요. 형님뿐만 아니라 다른 동호회 회원들의 사진도 몇 장 도용했더라고요. 다만 형님 사진이 가장 오래 사용됐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선미 씨의 사정도 알게 됐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었죠. 선미 씨는 동호회에서 제명되고 동네 주민들도 소문을 듣고 멀리했죠. 얼마 뒤 선미 씨는 동네를 떠났다고 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선미 씨는 형님께 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사과와 변명이 뒤섞인 내용이었죠. 하지만 형님은 답장하지 않으셨어요. 동서, 나는 선미가 처벌받는 건 사실 원치 않아. 네, 형님. 그게 무슨... 그냥 다시는 남의 인생 훔쳐 살지 말라고 경고만 하고 보내고 싶어. 형님은 결국 선미 씨와 합의를 했어요. 선미 씨가 형님 사진을 썼던 채팅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저장된 형님의 사진을 모두 지우고 앞으로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직접 사과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라 하셨어요. 형님은 자신이 겪은 일을 SNS에도 올리셨어요. 글이 올라간 후 오해가 풀리고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어요. 악플을 달았던 남자들도 사과했고 형님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형님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며칠간 형님은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밤에도 잠을 설치셨어요.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저녁 형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저는 형님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동서, 나 미인이라는 말, 동안이라는 말, 이제 듣기 싫다. 누가 칭찬해줘도 이제 칭찬으로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형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저는 형님의 손을 꼭 잡았죠.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형님은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신 것 뿐인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제 무서워.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봐. 형님, 그건 아니에요. 선미 씨가 잘못한 거예요. 형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는 형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형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동서. 동서가 없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천만에요, 형님. 그래도 제가 옆에 딱 있어서 다행이죠. 아주버님 계셨으면 선미, 그 여자 머리카락이 남아나지 않았을걸요? 형님은 제 말에 활짝 웃으셨어요. 그때부터 조금씩이지만 예전의 밝은 형님으로 돌아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출장이 끝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서 덕분에 그나마 빨리 알아낼 수 있었어. 형님, 이제 괜찮으시죠? 응.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배웠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 SNS에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 이번 일로 더 크게 배웠어. 더 조심할 거야. 다행스럽게도 형님은 평온해 보였죠? 몇 주 후 형님께 전화가 왔어요. 동서,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선미가 남자들한테 피해 보상 한다고 했잖아.
근데 잘 안 돼서 고소를 당했나 봐. 그랬군요. 나도 처음엔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냥 불쌍하더라.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물론 용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SNS에서 내 사연을 알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싶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형님. 형님은 좋은 분이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선미 씨는 그 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는지, 잘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형님은 이제 SNS를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계셨어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그리고 형님은 더 이상 동안 미인이란 말에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요. 대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셨다고 했어요. 이번 일로 세상에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여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알았죠. 저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잘 구분해보고 싶어요. 쉽진 않겠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로 제 주변이 채워질 거라 믿고 있어요. 오늘 사연 잘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